앞의 강의에선 오토 메쉬, 어드밴스드 메쉬, 매뉴얼 메쉬, 그리고 리메쉬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메쉬어의 전처리와 후처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메쉬어의 주요 전처리 기능입니다. 딜리트 지오메트리 혹은 필 홀은 메쉬 품질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실제 해석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형상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임프린트는 노드가 생성될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서 그 위치에 노드가 생성되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지오메트리 리파인먼트는 오토메시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오토메시에 사용되는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정밀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딜릿 엣지는 불필요한 엣지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결과물 메쉬의 어떤 정밀도가 다르죠. 필 홀은 불필요한 구멍이 있을 때 이를 메꿔주는 기능입니다. 구멍이 있으면 이와 같이 메쉬가 만들어지는데 구멍이 없으면 이와 같이 메쉬가 만들어집니다. 딜릿 지오메트리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디에는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이 바디를 이대로 메쉬하면 구멍 주위에 아주 작은 엘리먼트들이 생성됩니다. 보시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구멍을 무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 구멍을 제거한 채 메쉬를 하는 게 유리하죠. 이 구멍을 제거하기 위해 지오메트리 탭에서 딜릿 페이스를 누르고 홀을 선택합니다. 서치를 누르면 구멍들이 선택되고 OK를 누르면 구멍이 제거됩니다. 그 후 다시 메쉬를 만들어 보면 균일한 메쉬가 생성되죠. 어드밴스드 메쉬를 쓰면 이 영상의 경우에는 더 균일한 메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임프린트는 메쉬 생성 시 반드시 노드가 생성되어야 할 위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라인을 지정하여 그 라인을 따라 노드가 생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와 같이 원래는 메쉬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메쉬가 되게끔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프린트 기능은 메쉬어 내에도 있고요. 지오메트리 탭에도 총 두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위의 바디는 별도의 임프린트 없이 메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메쉬가 만들어졌죠. 아래 바디는 동일한 거지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형상을 이용해서 임프린트를 한 후에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과 겹쳐져 있는데 임프린트를 하게 되면 두 바디의 교차점 부분에 임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프린트된 라인을 따라서 노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메쉬를 했을 때요. 메쉬를 해보면 이 선을 따라서 노드가 생성이 되고 전체적인 노드의 배치, 즉 메쉬의 형상도 임프린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오 리파인먼트는 오토 메쉬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토 메쉬에만 적용되는 전처리 기능이고요. 원본 CAD가 있을 때 메쉬에 사용될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어떤 정밀도를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쉬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오 리파인먼트, 즉 이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정밀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들이 익숙합니다. 플레인 톨러런스라는 것도 있고 맥스 패시 사이즈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컨택에서 사용되는 서피스 패치 옵션과 흡사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메쉬어의 주요 후처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쉬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퀄리티 체크가 있고요. 엘리먼트나 노드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스플릿 쉘 4, 컴바인 쉘 3, 노드 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플렉스 머지가 있습니다.
퀄리티 체크는 주어진 조건을 위배하는 엘리먼트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메쉬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애스펙트 레이쇼가 3보다 큰 엘리먼트를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뷰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애스펙트 레이쇼란 엘리먼트에서 제일 긴 엣지랑 제일 짧은 엣지의 길이 B를 말합니다. 노드 머지는 두 개의 노드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노드가 합쳐지면 이 두 노드가 합쳐졌으니 결국 엘리먼트의 형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노드가 만약에 매우 인저블해 있다면 길쭉한 엘리먼트가 만들어질 테고, 즉 퀄리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노드를 합쳐서 엘리먼트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컴바인 쉘 3D는 두 쉘 3 요소를 하나의 쉘 4로 만드는 기능이고요. 스플릿 쉘 4는 반대로 하나의 쉘 4를 두 개의 쉘 3로 나누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들 역시 퀄리티 체크를 통해 품질이 나쁜 엘리먼트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플렉스 머지는 두 개의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이때 합쳐질 때의 연결부의 노드들이 일치해야 되며 하나의 메쉬로 합쳐질 경우에 각 메쉬에 속해 있던 이 연결부의 노드가 하나의 노드로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메쉬가 됩니다. 플렉스 머지는 어셈블리 모드에 있는 머지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있는 두 개의 유연체 바디를 하나의 유연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각자 좌우가 고정되어 있어 가운데가 붙지 않은 채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머지를 이용하여 두 바디를 합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셈블리 모드의 플렉스 머지를 사용할 건데요. 소스 바디와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연체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의 노드는 붙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까와 결과가 다르죠. 보시겠습니다. 가운데가 붙어 있죠? 어시스트 모델링은 사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만 자동화가 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입니다. 리커다인에서는 대부분 조인트나 힘, 접촉이 달려있는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게 됩니다.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더라도 원래 달려있던 조인트 포스 컨택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조인트와 힘의 경우 연결된 위치에 FDR이, 접촉의 경우 패치셋이 필요합니다. 리커다인은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할 때 원래 달려있던 조인트와 힘 접촉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결된 위치에 FDR과 패치셋을 생성한 후 유연체 변환 후 이를 이용하여 조인트와 힘 접촉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메시어에 진입한 후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를 띄워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서피스나 솔리드를 이용하여 FDR 혹은 패치셋을 생성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다이얼로그를 띄우고요. 네, 각각 어떤 지오메트리가 사용돼서 FDR이 만들어질지 표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FDR이나 패치셋을 생성할 서피스나 솔리드를 일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FDR과 패치셋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죠. 네, 메시까지 보겠습니다. 메쉬가 만들어지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FDR이 만들어져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